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박종수 회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성공한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온갖 관과 선에 연결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소식을 들은 세 남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민호는 서울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끔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죠. 평소라면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밖 소파에 앉은 세 남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둘째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얘기를 꺼낸 것이죠.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보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처음엔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라며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민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고생한 건 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형이 뭘 더 받겠다는 거냐고 따졌죠. 막내딸 수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부모님 돌봄에 기여했다며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아버지 회사 일로 고민, 상담해드린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죠. 병실에서는 아버지의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는데 복도에서는 이미 유산 분할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키워왔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신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다고 맞섰죠. 두 형제가 중환자실 바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도 끼어들어 자신의 몫을 요구했죠. 결혼할 때 받은 예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 결혼 후의 소외감, 사업에 대한 질투, 평생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는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터뜨리며 오빠들을 원망했고 민호와 민우는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효자, 효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고 서로를 비난했죠. 그날 밤 박종수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가족들을 불러 지금 즉시 들어오라고 했죠. 세 남매가 허둥지둥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호흡기에 의존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유언을 남겨달라고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그런 민우를 밀치며 지금이 그런 때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종수 회장은 자녀들의 추악한 다툼을 뒤로 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 남매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정확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민호도 법정대로 하자며 동의했죠. 어차피 아버지가 유언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상속법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은 그저 한숨만 내쉬며 두 오빠들의 차가운 계산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이미 머릿속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도 말이죠. 장례식 이틀째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한 명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정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고인이 생전에 의뢰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뭘 의뢰했다는 걸까요?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및 보관 의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정식 유언장이 있으며
고인의 임종 후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세 남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고인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건설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민호와 수정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다퉜던 재산이 모두 남에게 가버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자녀들에게 각각 편지를 남겼다며 3개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세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며 돈은 벌면 되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썼죠. 민우에게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키운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적었죠. 수정에게는 늘 부모님을 걱정해줘서 고마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과 다퉈서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며 돈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 남매에게 공통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했죠. 자녀들은 이미 건강하고 능력 있게 키워놓았으니 제발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탐욕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 먼저 눈물을 터뜨리며 오빠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추했다고 인정했죠. 민우도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임종 앞에서 돈 얘기부터 꺼낸 자신이 제일 나빴다고 자책했습니다. 민우 역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돈 생각만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웠죠. 세 남매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돈 욕심으로 더럽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우는 형이 장남이라고 무시했던 것과 미국에서의 성공을 시기했던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민호는 동생이 혼자 아버지 곁에서 고생하는데 별로 도와주지 못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 했던 자신을 반성했죠. 수정도 결국 자신도 돈 때문에 오빠들과 다퉈서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현재 세 남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미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되어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형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죠. 수정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안부와 가족 이야기만 나누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박종수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은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돈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진짜 재산은 바로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세 남매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봐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